원래 시골 사람들은 몸 안 움직이면 오히려 아프대. 내가 김장할 때 안 가는 게 어머니 도와주는 일이라니까? 그리고 나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몸 쓰는 일은 못하잖아. 나는 힘들어서 김장 못해. 네가 그렇게 내 생각을 해주는지 몰랐구나. 시골 사람도 힘든 일 하면 몸 아프고 쉬는 거 좋아한다.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도 사정해서 몸이 아파도 김장해서 김치 보내줬더니 어이가 없네. 이제 너희가 먹을 김치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렴. 어머, 죄송해요.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긴 하지만 마음 상하셨다면 화 푸세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김장을 해주는 일은 없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남 일녀를 키운 60대입니다. 저희 애들 3명 중 둘째 아들만 결혼을 해 저는 한 명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아들이 결혼을 할 때부터 결혼 5년 차인 지금까지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한다고 집으로 인사 왔을 때 제가 밥을 차려서 먹였습니다. 제가 밥을 차리는 동안 며느리는 방 안에서 아들과 놀고 있었고 밥을 다 먹고 치울 때도 손 하나 까닥하지 않았죠. 첫째 아들과 딸이 뒷정리를 하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요즘엔 사위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손님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그러니 며느리가 일하지 않는 걸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결혼한다고 인사 온 애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과일까지 받아 먹으니 좀 그렇네. 엄마 요즘엔 며느리도 손님이에요. 손님이 놀러와서 일하는 거 봤어. 며느리도 어느 집의 귀한 딸이라고 생각하고 서운해도 이해해줘요. 그래 세상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나 때는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부엌에서 떠나질 못했는데 말이야. 어머니가 시집 살해했던 시대랑 지금은 많이 변했잖아요. 뒷정리는 저희가 하면 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첫째 아들은 며느리 편들 생각하지 말고 장가가서 며느리 데려올 생각이나 해. 둘째가 먼저 결혼한 게 엄마는 마음에 걸린다. 아니 엄마는 무슨 말만 하면 결혼 이야기를 하세요. 둘째 아들은 수원에서 회사를 다녔고 결혼 후에도 수원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집에 자주 내려오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김장을 할 때면 내려와 일손을 돕고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김장할 때 필요한 재료들은 거의 다 저희 손으로 키웁니다. 배추, 무, 마늘 등등 전부 저희가 기르고 수확해서 김장을 하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듭니다. 도시 사람들처럼 절인 배추를 사서 쉽게 김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김장을 할 때면 자식 3명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하루 종일 김장을 해왔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하고 첫 김장을 해야 하는 날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랑 같이 내려올 건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연락해서는 며느리가 아프다며 자신만 내려오겠다고 했고 저는 별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이들과 김장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자기들은 김치를 많이 먹으니 김치를 평소 가져가는 것보다 2배를 달라고 하더군요. 식구도 생기고 했으니 원하는 대로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장 때 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김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 손맛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아프다고 하더니 몸은 괜찮아졌니? 김치가 입에 맞다니 다행이구나. 몸은 많이 좋아졌어요. 김치 잘 먹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들어가렴. 김장 때문에 온몸이 아플 땐 며느리가 오지 않아 괘씸한 생각이 들었는데 전화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생각이 사라지더군요. 며느리는 명절이나 생일 때 연락도 잘하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아들과 같이 종종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장 때만큼은 결혼 생활 5년 동안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죠. 며느리는 김장 때 일도 안 하면서 원하는 것은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파김치가 정말 먹고 싶은데 이번에 김장할 때 해주시면 안 돼요? 배추김치랑 열무김치만 해도 힘든데 파김치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구나. 그리고 이번 김장 때 못 내려온다고 하더니 내려올 수 있니? 어머니 저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 때문에 못 내려가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쁘거든요. 죄송해요. 그렇구나. 파김치는 할지 말지 한번 생각해보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싹싹한 며느리가 파김치를 해달라고 하니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침 집 앞 텃밭에 쪽파가 잘 돼서 이번 김장엔 파김치도 했습니다. 손이 커서 그런지 조금만 아는 것이 잘 안 되더군요. 그렇게 고생해서 한 파김치는 아들을 통해 올려보냈습니다.
다음 김장을 할 때가 되니 아들이 김장 김치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그냥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에게 김치를 주기 위해 더 많은 김치를 담가야 했습니다. 김장할 양이 늘어나니 김장 전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며느리는 김장할 때 오지 않았죠. 결국 4년 연속 며느리가 오지 않자 딸아이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새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4년 내내 김장할 때 코빼기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김치는 제일 많이 가져다 먹으면서 너무해요. 그러게 이번엔 올 줄 알았는데 아쉽구나.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는데 어떡하니 김장보다는 회사 일이 먼저지. 엄마는 새언니 말을 믿어요? 내가 봤을 땐 일하기 싫어서 계속 회사 핑계를 대는 것 같아. 다음에도 안 오면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요. 아니다.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 말을 해도 내가 할 테니 손 아랫사람인 너는 가만히 있으렴. 하지만 며느리는 다음 해 김장에도 오지 못한다고 했고 저는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오지 못한다면 김치도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사진이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팔이 다쳐 깁스를 했다며 다친 팔로 김장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가봤자 민폐일 것 같다며 이번 김장에도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사람이 아프다는데 모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받으셨어요? 제가 이번 김장엔 꼭 가려고 했는데 팔이 다쳐버렸어요. 다친 팔로 가봤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번엔 남편만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어쩌다가 팔을 다쳤어? 몸은 괜찮은 거니? 팔이 아프다니 집에서 푹 쉬렴. 어머니 감사해요. 2주 정도 깁스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5일 뒤인 김장하는 날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를 저희 엄마도 드시더니 맛있다고 하셨어요. 사부인이 내 김치를 먹을 기회가 있었나? 전에 엄마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드셔보셨죠? 어머니 김치를 어디서 드셔보셨겠어요? 그래 알았다. 아무튼 몸조리 잘해라. 그렇게 저희 가족은 며느리 없이 이번에도 김장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며느리가 김장에 오지 못해 미안해했다며 돈 20만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더군요. 돈을 받은 저는 며느리가 김장에 오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고 혼자 며느리를 괘씸해했던 것이 조금 미안해졌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3일 후에 볼 일이 생겨 남편과 같이 수원에 올라갔습니다. 둘째 아들네가 수원에 살기 때문에 저희는 아들네 가져다 줄 호박과 마늘 등을 챙겼죠. 아들 부부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퇴근 시간에 맞춰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 우리가 지금 수원에 올라왔는데 너희 집에 잠깐 들러서 며느리 얼굴도 보고 가져온 것도 줄게. 지금 수원이시라고요? 언제쯤 저희 집에 도착하세요? 급할 거 없고 너희 퇴근할 때쯤 집으로 갈게. 우리 자고 갈 거 아니고 잠깐 물건만 전해주고 바로 내려갈 거야. 알겠어요, 엄마. 그래도 같이 저녁은 먹고 가세요. 그래 알았다. 이따가 또 연락하자. 저희 부부는 생각보다 조금 일찍 아들 집에 도착했고 마땅히 갈 곳도 없어서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애들을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니 며느리가 오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를 보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벌써 오셨어요. 우선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래, 우선 들어가자꾸나. 그런데 팔이 다쳤다고 하더니 깁스를 벌써 풀렀니? 내가 팔이 어떤지 물으니 며느리가 당황하는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나아서 깁스를 빨리 풀렀어요. 며느리는 저희에게 들어오란 소리도 없이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져온 물건을 전해주고 조금 기다리니 아들이 집에 왔고 저희 네 사람은 간단히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배달시켜 먹자고 했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쪽 세탁실에 있는 며느리에게 인사하고 갈 생각으로 세탁실로 향했는데 며느리가 친구와 하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시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조금 정신이 없네. 우리 어머니 김치 맛있지? 어머니 손맛이 진짜 좋다니까. 맞아, 김치 맛있더라. 그리고 너희 집 김치는 전부 길러서 담그니까 100% 국산 김치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 시어머니 김치 편하게 받아 먹어서 좋은데 나까지 김치를 줘도 괜찮아? 너 김장할 때 내려가지도 않는다면 너희 시어머니께 죄송하다. 괜찮아. 시골 사람들은 쉬면 오히려 병난다더라. 다 어머니가 할 수 있으니까 김장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계속 도시에 살아서 김장같이 힘든 일 못해. 오히려 내가 내려가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래도 너 시어머니한테 김치 받아서 너희 친정 식구들도 주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싹 돌리잖아. 그렇게 김치 많이 가져가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셔?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주변에 김치 주는 건 모르지. 김치 더 달라고 하니까 많이 주시던데 뭐 김장하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건데 별로 힘들지도 않을 듯. 시골분들 체력 좋아서 그 정도 힘들어 하지도 않아. 이 대화를 듣고 있으니 며느리에게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키우고 우리 가족 모두가 모여 힘들게 김장해서 주는 김치를 받아만 먹으면서 힘든 일 아니라는 태도가 어이없었죠. 그리고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건 세탁기 위에 놓여있던 물건입니다. 그 물건은 바로 며느리가 팔애하고 사진을 보내줬던 깁스였어요. 저는 그 물건을 보자마자 김장에 오고 싶지 않은 며느리가 가짜 깁스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가짜 깁스를 치우기 위해서라는 걸 알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네가 내 체력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근데 시골에 사는 사람도 힘든 일 하면 힘들고 일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 어머니 전화 내용 들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힘들게 만든 김치를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생색내고 김장할 때는 오지도 않고 아무리 김장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 가짜 깁스까지 하면서 온 가족을 속일 수 있니? 정말 실망이다. 이제 쭉 김장할 때 올 필요 없다. 아니 그냥 계속 오지 말아라. 너같이 앞뒤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노여움 푸세요. 그때 아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달려오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보다 너가 더 문제야. 가짜 깁스까지 하려고 했으면 말렸어야지.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화 푸세요. 지금은 너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바로 시골로 내려갈 테니 나올 거 없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고 아들 부부는 풀죽은 모습으로 저희를 배웅했습니다. 이후에도 며느리는 전화로 사과를 했지만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죠. 집으로 내려와 사과하겠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지만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상황이 심각한 걸 깨닫고 화가 조금 풀리면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이후에도 며느리는 꾸준히 카톡을 보내며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아들 역시 간간히 전화에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저와 가족의 노력을 폄하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라 아들 부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아들은 이번 주말엔 내려가고 싶다며 화가 아직 다 풀리지 않아도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집으로 내려갈게요. 화가 다 안 풀리셨더라도 저희 한번 만나주세요. 계속 이렇게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는 있다. 그리고 며느리와 너가 꾸준히 잘못을 빌며 사과하는 것도 알겠어. 그래도 내 마음이 쉽게 풀리질 않네. 엄마가 상처 받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사과드리는 거고요. 얼굴 한번 보면 화가 풀리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한번 만나주세요. 알겠다. 우선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다오. 저는 머리로는 애들을 이제 용서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내려오겠다는 전화를 받고 고민하고 있으니 어떻게 알았는지 딸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둘째 오빠한테 이야기 대충 들었는데 이번엔 새언니가 너무했더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만든 김치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며느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계속 용서를 빌고 있어. 철이 없어서 그렇지 며느리가 나쁜 애는 아니야. 애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알겠는데 마음이 다치니 쉽게 열리지 않는구나. 엄마 내가 만약 결혼해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걸렸다고 하면 엄마는 어떨 것 같아? 내가 똑같이 실수하고 시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시어머니는 내려오지도 말라고 하면 말야. 속상하겠지.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사돈이 야속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엄마 언니를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용서해줘요.
이번 일로 새언니도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경솔하긴 했지만 사람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이번 주에 오빠랑 언니 내려오라고 하자. 그래, 알았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 저는 딸 설득에 넘어가 아들 부부와 주말에 만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며느리 얼굴을 보니 화가 좀 풀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저는 아들 부부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김장에 오기 싫어서 가짜 깁스까지 하면서 속인 것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화 푸세요. 알겠어. 너희가 이렇게 용서를 빌고 있으니 이번 일은 넘어갈게. 나도 너무 오랫동안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구나. 저는 그렇게 아들 부부와 화해를 했고 이후에도 한동안은 어색하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예전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김장에 참석했는데 며느리 체력이 정말 약하더라고요. 나이든 저도 번쩍 드는 걸 못하고 비실거리는 모습에 시골 사람은 체력이 좋다는 말이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생각해보니 실수를 인정하고 3개월 동안 계속 용서를 구하는 며느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란 생각이 들어 며느리에게 고마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큰 일은 아니었겠지만 저희 가족에겐 정말 큰 파도였던 일을 잘 넘기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 가족 간에 서운한 일과 오해들이 생길 때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